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뇌세포를 먹이고 재생하고 청소하며 연결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4가지 호르몬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암이나 다른 큰 질병에 비해서 치매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매우 힘들어하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매를 뜻하는 용어인 디멘치아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시던 분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등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말할 수 있죠. 치매는 크게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뇌세포 자체의 퇴행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매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서 치매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치매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이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설사 호르몬 불균형이 반드시 치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건강과 질병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개선하고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조절자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종 신체 기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몸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호르몬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혈당을 잘 잡아서 인슐린 호르몬의 저장소인 간,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해 두거나 몸의 모든 장기들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한마디로 에너지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신체 기관이 바로 뇌, 그리고 뇌세포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 상태나 즉 당뇨 전 단계, 당뇨 단계에 이르면 우리 뇌세포에도 대단히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게 되겠죠. 우리 뇌세포가 기아 상태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굶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뇌는 100% 포도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이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뇌세포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당뇨와 치매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야 되겠죠. 가식, 폭식,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을 혹사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런 나쁜 식습관이 지속되면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는 것은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문을 열고 그쪽으로 당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열쇠로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영양소를 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뇌세포입니다. 결국 음식을 먹어도 뇌세포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뇌세포의 기아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소중한 우리 몸의 인슐린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똑똑한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탁의 혈당 지수를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지수는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체내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설탕과 비교한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도 가다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은 혹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탁 위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음도 더 많이, 더 자주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해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저당 지수 식사로 바꿔야 하는 것인데요. 저당 지수 음식들은 정제가 덜 되고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말합니다. 백미 대신 현미나 찹쌀 등을 섞어 식사해야 하고요. 설탕 섭취는 성인은 10g, 아동은 5g 이하로 하루에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섭취를 하루 2리터까지 늘려야 합니다. 간식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당근, 브로콜리, 오이 등의 채소나 과일로 바꿔야 하고요. 물론 과일 섭취도 지나쳤어도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혈당 올리게 되죠. 하루 자신의 주먹
하나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달지 않은 채소는 배가 부르게 얼마든지 섭취해도 좋습니다. 또 식후 30분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기 바랍니다. 인슐린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효율성과 민감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꼭 운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강도는 약간 땀이 나거나 어느 정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시간은 식사 후 혈당이 가장 올라가는 30분가 적당합니다. 또 인슐린 호르몬이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역시 줄여야 되겠죠.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은 공장이 같아요. 그러면 인슐린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어나 인슐린의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인슐린의 기능 자체를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가다 생성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일, 성격 등 자신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만족에서 더 만족하기, 남과 쓸데없는 비교하지 않기, 남의 생각에 연연하지 않기, 느리게 살기 연습,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생각 중지 훈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금씩 바꾸어 보기 바랍니다. 또 저항성 전분을 식탁에서 늘려야 하는데요. 섬유질 섭취를 하루 30g 이상으로 늘리고 쌀밥을 도저히 못 걷겠다. 난 쌀밥은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다면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콩기름 찬밥으로 대체해서 식사하시면 저항 전분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내 세포를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을 늘려야 합니다. 어른에게 있어서 성장 호르몬은 온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우리 몸이 늙지 않도록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다가 20대 이후부터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해 60대가 되면 20대 50% 이하로, 70대가 되면 20% 이하로 감소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극단적인 채식과 나쁜 잠버릇, 그리고 가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심장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지나치게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긴 등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수면 부족이나 나쁜 잠버릇 역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인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문제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불면증, 코골이 등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졸릴 때 자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자면 오히려 수면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급적 낮에 졸거나 자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한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역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복합당질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 가식을 하며 섭취한 고열량, 고지방 식사를 소화시키고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빨리 소모되므로 성장 호르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게 먹기, 야식 먹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세포를 청소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이므로 세포막 통과가 쉽고 내 세포와 혈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받아서 송가선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야 밤으로 인지하고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멜라토닌은 빛이 완벽히 차단되는 환경에서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잘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잘 때 소음과 조명을 최대한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거나 TV를 켜놓고 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빨리 늙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전자기기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송가선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멜라토닌이 우리 뇌세포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바나나와 파래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활성화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수면 건강물질입니다. 특히 파래는 트립토판 성분을 100g당 250mg 이상 함유하고 있고 바나나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까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모두 숙면을 도와주는 건강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도와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음식들로는 타르트 첼리, 토마토, 연근, 우유, 호두 등이 있습니다. 내 세포를 연결시키는
세로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뇌세포 자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 연결이 제대로되지 않으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냅스로 이어주는 시냅스 연결을 돕는 세로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기, 남배려하기, 자주 웃기, 충분한 스킨십, 서로 칭찬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세로토닌 호르몬 피드백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칭찬하기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 힘들 때면 스스로를 더욱 격려하십시오.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대견해 같은 말은 비록 난관을 헤쳐나갈 실질적인 힘은 없더라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늘려주어서 부정적 감정이 들어설 수 없게 막아주는 소방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 높이는 식사를 위해서는 특히 그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가식하지 않는 선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는 기름기를 뺀 육식을 해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오히려 건강할 만한 식습관입니다. 몸쓰기는 최고의 세로토닌 분비 방법입니다. 특히 활기차게 걸으면 발과 온몸의 신경들이 골고루 자극되어 뇌에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안정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행복한 느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줍니다. 또 걷기는 야외에서 초록빛이 가득한 숲이나 나무가 많은 녹지에서 한다면 금상첨화이죠. 연구에 의하면 자연의 초록빛은 우리의 뇌파를 가장 안정되게 만드는 색깔입니다. 숲속의 불규칙한 모양의 사물들 역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초록색이 가득한 산이나 들의 숲에서 강가에서 활기차게 걷는다면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고 우리의 뇌세포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위해서는 마음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과 수치들을 조금만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는 삶의 질이나 남은 삶을 채울 수 있는 여유와 성찰에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자, 달성하자였던 가치관을 주변과 함께 공존하자, 내 안에 내면을 살피자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자세로 리모델링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뇌세포를 먹이고 재생하고 청소하고 연결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4가지 호르몬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호르몬 건강법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